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요즘 뜸했던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지제역 영신지구의 저희 지제역 방송국과 협력업체인 상상건축이라고 천안에 있는 업체인데 모산 영신지구 파크빌리지 101동을 설계한 업체입니다. 그분이랑 저와 협업해서 디자인을 잡고 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1급 비밀이지만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평택 지제역 방송국을 여러분들도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힘찬 평택 지제역 방송국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분석 들어갑니다. 목차는 1. 지제역 신도시. 2. 영신 지구의 빌라 건축이 가능한가? 3.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중 어느 것이 좋은가? 4. 결론 순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제 신도시는 지제역 주변 아파트 3만여 세대를 지제 신도시라고 칭합니다. 그 중에 영신지구는 지제역에서 불과 400m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라 허가가 됩니다. 빌라 허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빌라를 지을까 다가구를 지을까 고민을 하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걸 결정하더라도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제 신도시는 주택 중 점포 주택이 R1, R2, R3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구태연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 블로그에 올려놓을 거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면 다가구, 다세대의 차이 중 다세대는 뭔지, 다가구는 뭔지에 대한 설명으로 나눠놓고 과연 어떤 것이 유리한가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차이 설계를 떴습니다. 설계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 아파트로 들어가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소유는 다세대는 호수별로 등기가 돼서 호수별로 팔 수가 있고 다가구 건물은 한 사람한테 팔아야 합니다. 그게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고 그 다음 층수는 피로티일 경우에 4계층까지 가능합니다. 다세대는 1층이 피로티일 경우 4계층 5층까지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가구는 3계층 4층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락이 있을 경우에는 다세대는 6층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짓는 거죠. 하지만 다가구는 다락 포함 5층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입니다. 법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면적 200평 이하로 200평까지만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다세대는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토지일 경우 4.6% 토지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매각했을 때 세대별로 8사람이 따로 샀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각자 알아서 사는 사람에 따라 내야 되지만 통으로 팔았을 경우에 전체 8세대를 예를 들어 샀을 경우에 12%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걸 건설임대 사업을 등록했을 경우 토지 취득세가 감면이 되죠. 많이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감면은 없고 토지 취득세 4.6% 되고 통매각 시는 매입주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왜 통매각이 중요하냐면 저는 항시 종착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물을 지어서 임대가 많이 나가는 곳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팔았을 때 이익이 실현됐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익이 실현됐을 때 사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건물이 잘 팔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정답은 다세대를 져서 10년간 임대를 놓고 10년 후에 각자 호수별로 파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 임대가 잠시 후 얘기하겠지만 금년에 끝이 납니다. 어느 분은 연장이 될 거다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걸 참조하시면 되고 건물 취득세는 원시 취득입니다. 취득세 건물 공사비에 대해서만 내는데 건축을 했을 때는 중과 이런 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관한 걸 법적 용어가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해서 3.16%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건설 임대 등록 시
다세대 주택은 감면이 됩니다. 감면 취득세를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했을 때 재산세는 중요하지 않는데 종합부동산 소득세가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 소득세는 부과가 됩니다. 다세대는 왜냐하면 주택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건설임대의 경우는 종부세가 면제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건설임대 시 부과가 안 되지만 다가구는 기본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금융은 다세대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다세대는 호수별 분양이 되기 때문에 분양하는 걸로 해서 융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는 건설임대 사업이 2022년까지 가능합니다. 다세대는 물론 다가구도 가능하지만 다가구는 혜택이 줄어듭니다. 다세대는 법인으로 할 경우 유리하고 좋은 개발 형태는 다세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건축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다가구는 달라야 되죠. 그래서 다가구를 짓는 분이 집이 많다. 그러면 건물을 법인으로 짓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토지는 개인, 건물은 법인으로 됩니다. 그러면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개발 형태는 다세대든 다가구든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는 호수별 분양이 가능하고 건설 임대 시 유리한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10년 후에 분양 종부세가 혜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 수익을 다가구는 극대화하게 설계하고 주인 세대를 호텔화하고 주인 세대를 2층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상층은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복층 다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2층을 주인 세대로 건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다세대든 다가구든 방마다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분양 가능성을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가구는 화장실, 샤워실을 두고 가구 수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주차 대수에 따라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설계할 때 주차 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차 대수에 따라 세대수가 결정이 됩니다. 이걸 중시하셔야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다세대와 다가구, 투시도는 천안에 있는 상상 건축 설계사에서 계획을 잡은 투시도입니다. 왼쪽은 다세대, 오른쪽은 다가구입니다. 다세대는 주차가 9대가 나오고 다가구는 8대가 나옵니다. 왜냐면 복도 계단 설계에 주차 대수가 10대가 나오는데 법적으로 10대가 나오는 거죠. 주차 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차 대수가 중요한 이유는 주차 대수에 따라 세대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차이를 건축 계열로 나누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다세대는 주차가 9대, 다가구는 주차가 10대가 나옵니다. 주차를 10대로 해서 규모를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에 층별 면적으로 분석을 해봤고, 그리고 호실별 면적으로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 디자인을 잡아봤습니다. 왼쪽 다세대는 9세대잖습니까? 그래서 2층, 3층, 4층은 세대가 2세대씩 6세대 올라가고 5층은 다락으로 해서 7, 8, 9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다락이 있으니까 7, 8, 9가 세가 잘 나가죠. 그 다음에 우측은 다가구 설계입니다. 다가구는 명제가 10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9, 10 이렇게 되는데 세대가 1세대, 2세대, 그런데 세대수가 10세대니까 2와 3을 중점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정을 보기를 원하고 그림의 빨간색이 중정인데 그림에 보이는 가운데 중정 부분이 뻥 뚫려 있는 거죠. 가운데가 왜 뚫려 있냐면 세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복층으로 세대수를 만든 건데 여기 복층은 총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습니다. 2, 3, 7, 8, 9, 10 이렇게 8개 복층이 많으니까 세가 잘 나가죠. 그런데 2, 3은 복층에 화장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 8, 9, 10은 화장실을 못 둡니다. 왜냐면 바닥에 화장실 설치가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구의 키포인트는 가운데에 중정을 두고
그 다음에 2번, 3번의 복층을 둬서 화장실로서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얘기입니다. 1번과 3번은 지금 현재 시세로 세를 놨을 경우에 보증금 1천에 2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은 보증금 1천에 140 정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계할 때 여러분도 유튜브나 블로그를 많이 보고 설계사를 선정했을 때 새로운 설계 디자인을 많이 보면서 응용을 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땅을 사고 설계를 계획 잡을 때가 행복합니다. 1층 플랜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다세대는 평범하죠. 주차를 자주식으로 해서 주차를 9대 주차를 만든 거죠. 그런데 우측 다가구는 10대의 주차를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한 세대당 주차가 한 대여야 하니까 주차 공간을 10대를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가운데 상부 열림을 뚫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쭉 하늘까지 이게 햇볕이 들어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빛이 들어갔다. 나왔다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 설계를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미음 자형집입니다. 제가 요즘에 집을 지을 때 미음 자형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걸 미음 자형 다가구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목이 미음 자형 다가구 주택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2층의 다세대 주택인 왼쪽은 평범하죠. 3룸의 화장실 2개로 평범하고 오른쪽은 미음 자형 가운데가 뚫려서 띵 둘러서 디자인을 잡았는데 답답함이 없죠. 햇빛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답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음 자형으로 만든 거예요. 띵 둘러서 내 세대를 평범하게 만들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 201호를 보시면 201호가 위에 부분인데 201호를 보시면 평범합니다. 201호 현관으로 들어오면 방이 왼쪽과 오른쪽에 2개가 있고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를 뒀습니다. 이거를 저는 디자인을 잡아서 화장실 2개를 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실 2개에 방 2개, 거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2개인 경우 월세를 17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1개인 경우는 140에서 150 정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2호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제가 생각할 때 화장실 2개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204모가 특이하죠. 204모는 방이 하나하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 여기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204모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오픈돼 있고 엘리베이터가 여기서 내리면 현관에 들어와서 욕실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여기 있고 주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204모 위랑 연결돼 있는 거죠. 204호도 마찬가지로 현관에 들어와서 화장실 있고 방 하나 있고 주방이 여기 있고 거실이 여기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주차 대수 때문입니다. 세대수는 한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가구에 유념해야 될 거는 미음 자형으로 가운데 뻥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복층입니다. 이게 단층이에요. 보이실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세대와 다가구 4층 평면도입니다. 4층 여기는 4층까지밖에 못 치니까 4층에는 이쪽 다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4층이 이렇게 돼 있고 다락층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니트를 잡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401로 이렇게 해서 여기 다락층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유니트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층의 복층이 이제 2개, 4개가 있고 밑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은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한번 유념히 한번 보시길 바래요. 건설 임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건설 임대가 금년까지 돼요.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고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는 게 핵심이에요. 앞부분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다세대 주택은 건설 임대주택을 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된다. 이거가 핵심이에요.
건설임대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22년 말까지 된다는 거죠.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임대주택, 별표 종합부동산 세합산배제, 된다. 별표 양동소득세 중과배제, 된다. 매입임대주택, 별표 종합부동산 세합산배제, 안 된다. 별표 양동소득세 중과배제, 안 된다.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을 고민하시는 분 어떤 게 정답일까요? 목적이 중요해요. 임대냐 매각이냐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고 매각을 높게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임대주택이 2022년에 종료가 되는데 연장의 파악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의 소재가 뭔지 고민해야 하는데 제가 같이 어떻게 해야 최상의 좋은 가치를 만들지 같이 고민해보고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주차 대수가 중요해요. 주차는 세대당 한 대예요. 그리고 빌라가 돼요. 그리고 설계가 중요해요. 설계는 코스트를 낮추고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설계 시공이 중요하다. 어떻게 코스트를 낮출 수 있냐? 밸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냐? 코스트라는 거는 공사비죠. 공사비 밸류는 유니트 레이아웃 주방을 대면형으로 할 거냐 화장실을 2개 할 거냐 하나 할 거냐 3개 할 거냐 밸류를 높여서 임대료를 높게 받는 설계 시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설계를 맡기지 마시고 다가구, 다세대에 특화된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 그런 업체를 선택해야 돼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혁신적인 설계가 중요하다. 세대 수를 복층으로 미음 자연 설계, 이런 설계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도전해보세요. 미음 자연 말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금융을 잘 이용해야 해요. 임대료를 최대한으로 받게 해라. 어떤 사람은 건물 전체를 통으로 세를 놨을 때 저희가 작년 초와 작년 하반기에 세를 700만 원에 놔줬어요. 그런데 지금 세를 1천만 원 넘게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통으로 세를 놨을 때 1200을 받고 있는 게 있고 1500을 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1500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저는 1800에서 2000까지도 가능해요. 여러분 고민을 하고 혁신적인 설계, 그리고 밸류를 높이는 설계, 코스트를 낮추는 설계를 하면 충분히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대료가 가능한 설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연구하고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주인 세대를 호텔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물이 잘 나가요.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다가구를 사든 다세대를 사든 특히 다가구를 살 때 내가 사는 집이 호텔식으로 설계돼 있다. 임대료가 1400에서 1500씩 나온다. 무조건 팔리죠. 금리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그리고 주인 세대를 거의 90% 이상은 4층의 최상층에다 많이 해요. 그리고 주인 세대의 다락을 만들어요. 저는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는 주인 세대를 2층으로 하고 임대 놓을 거를 상층으로 해서 내 세대를 만들고, 그리고 2층을 호텔식으로 테라스를 많이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복층 테라스에 살아봤지만 저는 복층보다도 테라스를 많이 선호해요. 그런데 임대는 1년간 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살아볼 만해요. 그래서 보면 복중에 안 살아본 분들이 한번 살아보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 대신 돈을 많이 받고 한번 우리가 살아보게 해주죠. 저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 다세대일 경우 다가올 경우를 나눠봤어요. 결론은 다세대는 10년 임대를 10년 하고 매각을 10년 후에 하는 걸로 생각하고 설계를 하는 게 좋다고 봐요. 10년 후 임대가 많이 나갈 수 있게 화장실, 샤워실을 많이 설치해서 임대료를 극대화하고 10년 후에 코스별로 팔아서 10년 뒤에는 여기가 GTX-A 노선 C 노선, 삼성도시가 엄청 잘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 가격 오르고 인구가 100만이 됐다고 하면 다 지제역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팔자는 얘기죠. 그리고 층수도 높고,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고 다가구 일 경우는 정리를 해드리는 게 결론은 고객 니즈를 생각하자. 니즈는 임차인이고 건물을 매입할 사람이 최종적인 고객이다. 그 니즈를 따라 설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가 많이 나오고 주인이 거주할 호텔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통매각이 최종적인 종착역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임대 수익을 극대화는 세대수를 많이 하고 주차 대수를 많이 하고 화장실을 많이 하고 샤워실을 많이 하는 설계, 이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다세대와 다가구, 특히 미음 자영주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나눴어요. 여러분도 멋진 건물의 집을 짓기를 원하고 또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은 혁신적인 설계를 해서 지제역과 평택역이 발전이 되고 우리나라 건축 문화가 발전되고 여러분 재산 증식이 될 수 있도록 평택 지제역 방송국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 평택 지제역 부동산이 힘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